네,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로 지금 정치권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어떤 이슈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됐다 해서 찬성 204표에서 이제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탄핵이라는 일이 그렇게 뭐 평생에 몇 번 없는 일일 텐데 최근에는 너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되게 이제 심각하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큰 손해인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상반기에 부동산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이제 우리 과거 8년 전에도 일어났던 걸 보면은 이제 뭐 심리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정말 가결이 되든 뭐 부결이 되든 어쨌든 그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탄핵이 됐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대선이 또 60일 남았어요. 60일 뒤에 대선을 하는 거고 뭐 인용이 안 되면 또 그때부터 또 만약에 또 정치적으로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 상반기 한 5, 6개월 정도는 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 그 막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대출 규제가 지금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0월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고 있었고 11월 달만 하더라도 대출 규제를 살짝 풀어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체감할 정도로 대출 규제가 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는 와중에서 1월 되면 대출이 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탄핵이 딱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또 탄핵이 또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국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을 누가 사냐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지금 거래가 안 하고 있고 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 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는 큰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라면은 연초에 대출이 좀 풀리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살아나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초에는 대출 풀 거라고 얘기했던 것이 과거에도 은행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실제 지금 신한은행이 먼저 지금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요 생각을 해봤는데 1월 달부터는 규제 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오픈을 했어요. 우리 먼저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은행 뭐 농협 뭐 다른 국민은행 이런 데들도 그래 얘가 하는 거 보고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쓱 풀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분위기였죠. 이 신한은행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조건부 전세대출 정상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 제한도 풉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주택 등기되지 않은 신규 분양주택을 전세대출 해주는 거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푼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둔촌주공이잖아. 올림픽파크 포레원에 지금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분들, 앞으로 입주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전월세 매물만 한 4,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대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거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한은행이 먼저 손든 것 같아. 잠깐만 내가 먼저 앞장서면 조금 불안하긴 한데 내가 한번 가볼게 해가지고 1월부터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 전세자금 대출 신청할 수 있게 조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대출 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유주택자나 뭐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좀 제한을 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뭐 한 2억으로 확대하고 뭐 이제 모기지론 요거의 그 방빼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그 상담사들 통해 가지고 대출하는 것도 막 막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풀린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도 막아놨던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연소득의 100% 제한을 해제해주고 뭐 비대면 신용대출도 늘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풀리는 거는 맞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거래량까지 반영이 될 것이냐 이거는 조금 의문이 있다. 왜? 지금 시국이 탄핵 정국으로 갔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이게 지금 7월 달에 거의 뭐 8천 건 가까웠죠. 그래서 정말 많았는데 그 이후로 8월, 9월에 이제 대출 규제 나오고 10월, 11월 해가지고 다 3천 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12월, 물론 12월 거는 아직 뭐 반영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적다고 보면 적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한 15일 정도 지났는데
365건이라면은 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8년 전 탄핵 때도 거래량이 감소가 됐었는데 이 보면은 16년 10월이죠. 이때도 거래량이 한 7만 4천 건 정도였다가 그 탄핵 그 소추안이 이제 가결된 12월에는 이제 5만 8천 건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17년 1월 그때 가장 이제 극심할 때 요때가 이제 3만 8천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더라도 한번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정책의 방향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 무슨 뭐 정치적 그 집단끼리 막 싸움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불안한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모아놓은 돈에다가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어찌 보면 내 거의 전 재산을 여기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도 불안한데 원래 불안한데 여기다가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집을 사내 만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엄두가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불안할 땐 뭘 합니까? 안 하는 걸 선택하죠.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뭔가를 했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지금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과거에도 탄핵 결과가 다 나고 다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물론 8년 전이니까 아 그때 이런 경험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하면서 미리 전략적으로 약간 좀 깡이 좋은 분들이 들어가는 소수는 있겠지만 역시 대다수의 분들은 아 그래도 조금 지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지나야지 뭐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당장 막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주택 양도세율을 보면 6에서 45%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양도세 10%가 더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6에서 45가 아니고 6.6에서 50.5%죠. 49.5%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가 추가로 더 붙는데 요게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잊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도세가 중과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20% 30% 중과를 더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5%가 아니라 여기다가 30%를 더 더해가지고 75%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는 지금 7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1년씩 야 그거 좀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유예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한 2년 3년째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25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연장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탄핵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가 떴는데 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신문에서 단독 기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장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뭐 이제 막 기사가 나온 거예요. 요 촬영일 기준으로는 정말 몇 시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이 어떤 뭐 단독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요. 바로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부처에서 막 그 반박을 하거나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며칠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연장이 되면 시장에 좀 혼란은 조금 더 덜할 거긴 한데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규제 지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남 3구라고 말하는 강남, 서초, 송파에다가 용산구 정도만 지금은 규제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 풀어줬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는 이제 다 풀렸습니다. 근데 요 지역들은 현재 양도세 중과 대상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막 75% 뭐 이렇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75%에 또 10%가 또 붙으니까 요만큼 최대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연장이 안 되면 그러면 시세 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1억 한 6,500만 원 정도가 이제 자기 몫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20억에 샀는데 뭐 예를 들어 30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1억 6천만 원 정도 돈을 챙기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기가 어렵겠죠. 팔기가 어렵고 아니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팔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가 한번 빠졌다가 바로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고점을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지역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연장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탄핵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잘못 걸리면 이거 양도세 82% 내겠는데? 라는 생각에 어떤 공포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야, 잠깐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시세 차익이 15억이 났는데 세금을 13억을 내야 되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세금 12억 5천 내고 남는 돈이 2억 남네? 야,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어떡하냐?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네? 라는 생각에 이제 매도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장이 안 되면.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연장 안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이걸 좀 던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종부세 환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2022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종부세가 좀 너무 세니까 일부 좀 낮춰줍시다 해서 조금 낮춰줬어요. 조금. 원래 너무 엄청 높았거든요. 그때 엄청 높았는데 조금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야 이것도 너무 높다. 그러니까 특히 뭐 이렇게 주택수 가지고 이렇게 세율이 다른 건 좀 아닌 것 같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세율로 갑시다. 뭐 이러면서 요거 가지고 좀 중과를 없애자 안 된다. 뭐 이걸로 이제 정치권에서 논쟁을 하다가 멈춘 상태였는데 요게 지금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그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뭐 여야가 서로 막 다투고 맨날 막 정치 싸움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뭘 했냐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요 할인율을 이제 60%로 확 낮췄습니다. 원래 2022년도에 100%가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이 제로였죠. 할인을 0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21년에 95%였습니다. 이 할인가를 95%까지 끌어올려 놨는데 요게 법이 안 바뀌는데 종부세는 그러면 계속 높게 부과가 되니까 대통령이 야 그래? 그러면은 할인율 요건 내 권한이니까 요거를 60%를 확 낮춰버리자. 그랬더니 실제로 세금이 거의 뭐 40%가 할인된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60%로 낮춰놨는데 요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로 전환이 될 수도 있죠. 다시 막 환원될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법을 바꾸기 전에 바로 그냥 할인율만 바꿔줘도 할인율만 원상복구를 시켜도 종부세가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고 종부세가 환원되면은 아까 말한 강남 3구의 막 다주택자 아니면은 이제 뭐 고가 주택을 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를 증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이나 뭐 이런데 뭐 집을 2채나 3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종부세가 막 2억씩 나오고 어떤 분들은 막 2억 5천 3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집을 판 것도 아닌데 어떻게 1년에 3억의 세금을 내라고 하냐. 내가 소득이 뭐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때 뭐 반발이 많았었는데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증여를 해버렸어요. 증여를 하면서 뭐 세금을 뭐 40% 50% 맞아가면서 그냥 준 거죠. 왜냐면 어차피 나 죽을 때 상속세 낼 거 그냥 증여 해주고 종부세라도 아끼자 하면서 증여를 많이 해줬었는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22년도부터 이 할인가를 적용하면서 종부세가 이제 확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증여를 안 해도 되네 하면서 버텼던 분들이 다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증여를 안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시 원상복구가 돼버리면은 차라리 그때 증여할 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게 불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0%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제 10% 바꾸는 건데 25년 만에 바꾸는 거였거든요. 근데 25년 만에 10% 감소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인하는
무산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바로 다시 바꿔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 어차피 당분간 증여세 안 내려가면은 야 이번에 증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2021년도 기사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든다 해가지고 3주택이면은 뭐 2억 3천만 원, 2주택자 뭐 5천만 원, 7천만 원 내고 뭐 이랬던 일들이 이제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부세 폭탄을 맞아봤던 분들은 지금 뭐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뭐 막 하면서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다시 겪게 된다? 이거는 피해야지라면서 이제 급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종부세가 높던 시절에는 3, 4월에는 항상 급매물이 나오던 시즌이었어요. 왜냐 이때 종부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팔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도 이게 5월 말까지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 4월에 팔아야지 5월 말에 소유권 이전을 다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급매물들이 한 번씩 툭툭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종부세가 내려가면서 이게 좀 없어졌는데 다시 종부세가 막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급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또 연초입니다. 이게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 아무래도 이제 강남 3구나 뭐 용산 이런 데서 이제 급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뭐 지금은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1분기가 어찌 보면은 뭐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기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막 급감하고 뭐 급매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게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아 그때 안 사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도 좀 풀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좀 겁에 질려가지고 금매를 막 던지는데 사주는 사람은 또 없고 근데 팔아야 되는 분들은 아 그래? 그럼 조금 더 깎아줄까 하면서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파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걸 살라니까 나도 겁나. 나도 이거 사는 게 맞나?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나도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거래는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은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죠? 계속 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